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등, 멘붕 이재명이 신복에게 한 말은, 저는 이제 척근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데 저는 주로 신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보면은 완전히 이재명 쪽은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뭐 척근이라고 하면 무슨 뭐 서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척근이죠. 근데 이 이재명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다 신복입니다. 신복.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막무가내로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척근, 이재명 쪽에는 척근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복인데, 자, 일단 지지율이 어떻게 폭등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또 왜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지. 이재명은 이번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내란죄 프레임을 아주 강하게 설치를 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내란 수계, 내란 수계라는 건 형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수계 이렇게 해야지. 나쁜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이게 그 수계의 사전적 설명이죠. 나쁜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다 나쁜 무리들, 보수 우파들, 여당 정치인들, 장관들, 그걸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내란 수계, 이렇게 프레임을 설치를 한 겁니다. 말끝마다 말을 시작할 때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죠. 내란 수계 윤석열. 이재명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박찬대나 신복들도 전부 다 내란 수계 이재명. 죄송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 그러니까 좌파 매체가 내란 수계 윤석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와 토론하는 좌파 패널들도 막무가내로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내란 수계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악성적인 프레임 설치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말을 좀 이재명을 비판을 하거나 본인들이 본인들의 고분하지 않으면은 내란 선동 세력 다 갖다 먹습니다. 내란 선동 세력. 뭐 한덕수 뭐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들 전부 다 내란 선동 세력. 그러다가 거기에 또 비판하는 매체들, 또 유튜버들이 있으니까는 내란 선전 세력. 내란 선전 세력. 이래가지고 막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인데 가장 첫 번째는 본인들의 이 좌파 지지층을 결집하는 겁니다. 지지층 결집해서 악마화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 이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을 향해서는 이 무리들이 이 내란 수계에 따라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 아니, 그런데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나라를 뒤엎습니까? 어쨌든 이 형법에도 없는 용어를 가지고 막 그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중도층을 유인을 하는, 같이 그 윤석열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그 우파 정치인들을 같이 우리가 내란 세력이니까 뭐 척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중도층을 유인을 하고,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또 분열을 시키는 그런 노림수까지 다 들어갔죠. 분열시켰죠. 실제로 뭐 탄핵,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막 빠져나가고, 뭐 김상국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무슨 뭐 독립투사나 된 것처럼 그 민주당 의원들 막 박수 받으면서 환호성 받으면서 들어가가지고 투표하고 뭐 1인 시위하고. 자, 그런 모습도 또 그 한동훈 이 12.12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나오자마자 이것을 내란 자백이다. 빛의 속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이게 보수를 분열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 내란제 프레임이 아주 자기들은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지층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유인을 하고 보수층을 분열시키고. 그런데 갑자기 그 민심이 막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과연 그 국민이 그렇게 뭐 이재명이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믿는 건 아니죠. 지금 왜 법률 용어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란. 그리고 자기들은 나오나 그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니들은 뭐 잘했나? 전부 다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재판 그 연기해가지고 나중에
뭐 대통령 만약에 집권을 하면은 다 그거 자기 재판 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다 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탄핵을 하고 뭐 최상목도 탄핵한다고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 체포를 해야 된다고 이재명 그렇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무슨 유혈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체포를 해야 된다는 식의 막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민심이 돌아서서 또 뭐 내통을 하고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자, 그래서 국민이 분노를 하고 돌아선 건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워낙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전에는 이 좌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오니까 이거 조사가 뭐 설계가 잘못해서 조작이야. 그래서 여론조사회사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유시민 씨는 나와서 그 40% 나온 그 여론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 가지고 무엇을 뭐 마약에 취해서 밤에 춤을 추는 무리들 이런 식으로 망언까지 하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론조사, 그 같은 여론조사 회사,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 의뢰를 받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 설문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딱 고쳤습니다. 뭐, 원래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거면은, 그러면 여론조사 설문을 딱 누가 봐도 공정하게 고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거 보면은 아시아투데이 의뢰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 46%가 나와버렸습니다. 그전 40%대 그렇게 가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조사 42.4, 에브리뉴스, 에브리리서치 45.2, 파이낸셜 투데이, 더 퍼블릭 공동 의뢰한 이너텍 시스템적 조사 43.1, 시사오늘 의뢰 한길리서치 44.6.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ARS 조사 못 믿어. 또 이렇게 시비를 걸죠. ARS 조사. 그러니까 전화응답 조사. 그런데 갤럽을 비롯해서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안으로 같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제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을 해서 42.2, 국민의힘은 4주 연속 상승을 해서 40.8,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죠. 격차가 1.4%포인트인데 지난 9월 3주차 이후 16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뒤를 이어서는 다른 당들은 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 이재명이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신복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하도에 오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당 지지율 앞으로 정말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못 믿겠다. 이게 진짜냐? 그래도 앞으로 이게 헌재 심리가 시작되고 하면은 떨어지겠지. 안 떨어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헌재 심리 시작되면은 저는 더 여론의 반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헌재에 나와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체포 이런 것도 불법성이라는 게 법사위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차 확인이 되고 있죠. 이 말이 왜 나냐면은 여당 지지율 정말 안 떨어질까요? 이렇게 신복들에게 물어봤다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진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이게 불안한 표현이죠. 최근에 당 비공개 회의 때, 최고위원 회의가 아니네요. 비공개 회의 때 자기들이 이제 모여서 신복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에
이 최근에 쏟아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지지율을 찍었던 민주당인데 지금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은 제자리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데 여당 지지도는 오르면서 계엄 전으로 돌아간 조사가 막 속출하고 있죠. 믿기지 않는다. 이런 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정치권 전체에서도 대체 왜 여당이 오를까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뭐 제가 계속 설명드려야 합니까? 왜 오르는지. 그런데 그냥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한데 이재명도 여권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믿기지 않는다. 이런 그 취지의 말들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 전만 해도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40%라고 발표한 여론조사 아사투데이와 한국 그 여론평판 연구소 그 40%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조성래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ARS 100%로 ARS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 시비를 걸었죠. ARS 100% 하는 거 옛날부터 해왔고 민주당도 그거대로 그동안 다 뭐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는. 그래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했는데 그 이후에 쏟아진 조사들 특히 이 언론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한번 들었죠. 다른 여론조사 회사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ARS 못 믿겠으면은 직접 전화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전화 면접조사. 그 대표적인 게 갤럽이죠. 그런데 메이저급인 갤럽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민주당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가 가짜라는 게 아니고 ARS를 문제를 삼으니까 전화 면접은 조사. 거기서도 바로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2배 가까이 벌어졌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당 36%, 국민의힘 34%. 지난 금요일 날 나온 조사죠. 1%포인트. 그럼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을 뭐 이겼다 졌다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ARS 시비를 거는 ARS 방식 조사뿐 아니고 전화 면접 방식에서도 여권 상승세가 확인이 되니까 민주당은 겉으로는 보수 분열 위기감에 총결집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게 언론에 다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이재명은 정말 올라간 거야. 이거 안 떨어질까요? 뭐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했고 이 대표뿐 아니라 다른 지도부 의원들도 여당 지지율을 믿기 어렵다 반응을 보였는데 믿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 그 도피죠. 현실 도피죠. 현실 일부러 피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보면은 민주당은 여당 지지율이 지금 치솟은 이유를 애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뉴스 유포에 따른 결과다.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한다. 자, 가짜 뉴스. 민주당이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가짜 뉴스. 자,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유포.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거죠. 내란 속의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깨집니다. 깨지니까 깜짝 놀란 이재명이 돌발 행동을 했는데 그 돌발 행동이 한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들 이제 앞으로 이거 가짜 뉴스 때문에 이런 거야. 자기 만족을 하고 또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뭐 발본색원 하겠다. 이상한 본인 그 무슨 파출소 뭐 해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걸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이거 전부 다 내란 선전죄로 하겠다. 그리고 일반 국민도 어떤 저 같은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이것이 이런 쪽이 아니고 일반 국민도 뭐 내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것을 카톡에 올리면은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거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거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산실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 안에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하다가 이거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진짜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일반 국민들 뭐 검열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카톡 활동을 검열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 거의 다 지금 카톡을 쓰는데 요새는 아주 그 유치원생도 카톡 쓰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검열을 하겠다는 건지 어쨌든 겁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더 역효과를 내서 더 폭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 신복들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냥 내지르는 겁니다.